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구 타임입니다. 전국 숨은 명소 11탄 시작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바다가 갈라지는 곳 직접 가보셨나요? 여러분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눈앞에서 직접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은요, 성지순례하듯 한 번쯤 꼭 가봐야 하는 곳 전남 진도군의 신비의 바닷길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바다가 좀 빠지는 게 아니고요. 섬과 섬 사이에 진짜 길이 생겨요. 그 길을 사람들이 장화신고 바구니 들고 가족 손 꼭 잡고 걸어가면서 조개도 캐고 사진도 찍고 소원도 빌고, 게다가 진도는 바닷길만 있는 게 아니고 세방낙조라고 하는 멋진 일몰 전망대, 옛 화가가 살던 울림산방, 국악 공연 들을 수 있는 국악원, 그리고 진도계까지 한번 들어가면 하루로는 모자라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비의 바닷길이 어떻게 언제 열리는지, 실제로 가면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 진도군 전체를 하루 이틀 코스로 도는 방법, 그리고 꼭 들르면 좋은 맛집, 진짜 현지 느낌 나는 메뉴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신비의 바닷길이 뭐길래? 한국판 모세의 기적. 먼저 신비의 바닷길이 뭔지부터 같이 짚어볼게요. 진도 앞바다, 고군면 회동리랑 의신면 모두리 사이에 바다가 얕은 구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1년에 몇 번 썰물이 딱 맞는 시기에 길이 하나 뚝 하고 드러납니다. 이 길이 어느 정도냐면요, 길이 약 2.8km에 폭은 3040m, 넓을 땐 4060m까지도 벌어져서 사람들이 줄지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해져요. 이게 그냥 조용히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딱 1시간 정도 지금이다 하는 타이밍에만 나타났다 슬슬 다시 물이 차오르면서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이랑 닮았다고 해서 외국에서는 코리안 모저스 미러컬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비의 바닷길 또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축제는 보통 34월경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극적으로 생기는 시기에 맞춰서 열리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축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꽃 보러 남도 내려갈까? 하실 때 이 시기에 맞춰서 진도를 넣으시면 벚꽃 바닷길 남도 밥상 3가지를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만든 기적? 뽕할머니 전설. 이 바닷길에는 그냥 과학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마음이 짠 마이너스해지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뽕할머니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진도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대요. 호랑이가 자꾸 마을까지 내려오니 사람들이 더는 못 버티고 뗏목을 타고 가까운 모두라는 섬으로 피난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몸이 불편했던 할머니 한 분이 그만 홀로 섬에 남겨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바로 뽕할머니.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할머니는 바닷가에 나와서 매일같이 바다신 용왕님께 빌어요. 우리 가족 좀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용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바다 위에 무지개 길을 열어줄 테니 그 길을 따라 가족에게 가거라. 꿈에서 깬 할머니가 달려나가서 바다를 보니 정말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무지개처럼 휘어진 길이 하나 생긴 거죠. 그 길을 따라 가족들이 다시 돌아와 할머니와 서로 끌어안고 울고 웃었다. 이게 바로 진도 바닷길 전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닷길이 열리는 지점 근처에는 뽕할머니와 호랑이 조각상이 나란히 서 있고, 축제 때는 이 전설을 모티브로 한 공연, 제 퍼레이드가 열리곤 해요. 실제로 가면 어떤 모습일까? 이제 실제로 진도 바닷길 축제 현장에 같이 도착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버스나 승용차 타고 가시면 신비의 바닷길 표지판이 크게 보이고, 주차장 근처부터가 이미 장터 분위기입니다. 파란 비닐 천막, 해산물 굽는 냄새, 아주머니들 와서 한번 먹어봐요 하는 소리. 이때 팁 하나. 장화 꼭 챙기시거나 현장에서 파는 고무 장화 하나 사셔도 좋아요. 길이 드러나면 흙탕물이 아니라 완전 바다 밑바닥이라서 조개, 불가사리, 소라, 작은 문어까지 온갖 해산물이 드러나요. 축제장에서는 전통 풍물 공연, 진도아리랑, 농악, 강강술래, 진도계 쇼까지 함께 열리기 때문에 바닷길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남도 축제를 통째로 즐기는 느낌이에요. 바닷길 타이밍 잡는 법.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바닷길은 하루 종일 열려있지 않고 하루에 딱 한 번 약 1시간 정도만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열립니다. 그래서 축제장에서 큰 전광판이나 안내 현수막에 오늘 바닷길 개장 시간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바닷길은 오후 4시 30분, 5시 40분까지 열립니다. 이런 식이죠. 바닷길을 건너는 실제 느낌. 시간이 다가오면 물이 슬슬 빠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멀리서부터 물살이 쓸려 나가면서 검푸른 바닷물이 벗겨지고 검은 자갈, 모래, 해조류가 드문드문 보입니다. 사람들이 노란 빨간 장화 신고 손에는 깃발, 양손에는 비닐봉지 들고 일제히 내려가기 시작해요. 한중간쯤에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진짜 바다 한가운데 서 있네 하는 느낌이 옵니다. 양옆으로는 아직 물이 출렁이고 앞뒤로는 사람줄이 쭉 이어져 있고요. 진도군 저녁 여행 동선 1박 2일 코스 제한. 바닷길만 보고 돌아가기 아까운 게 바로 진도예요.
그래서 1박 2일 혹은 여유 있으시면 2박 3일로 이렇게 돌면 좋겠다 하는 코스를 한번 짜볼게요. 1일차 오전 진도대교 앤드 세방낙조 드라이브. 진도 들어갈 때 먼저 맞아주는 게 진도대교죠.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섬과 다도해가 촘촘하게 펼쳐져 있어서 진짜 섬으로 들어가는구나 실감이 납니다. 다리 건너 조금만 더 달리면 세방낙조 전망대가 나와요. 이곳이 왜 유명하냐면 한반도 최남단 제1의 낙조 전망지라고 공식적으로 꼽힐 정도로 일몰이 정말 그림 같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올라가면 섬과 섬 사이로 빨간 해가 꿀꺽 삼켜지듯 들어가고 하늘엔 단풍보다 더 붉게 물들어요. 고기잡이배 몇 척 지나가면 그 실루엣이 그림 엽서같이 잡히고요. 여기는 전망대뿐 아니라 그 아래로 해안도로가 길게 이어져 있어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최고입니다. 50대 이상 부부 여행이라면 이 구간만 천천히 섬 구경하며 달려도 마음이 확 풀릴 거예요. 1일차 오후 울림산방 앤드 국림남도 국악원. 오후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조용한 정원과 국악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먼저 울림산방. 여기는 조선 후기 화가 소치허련이 말년에 머물면서 그림 그리고 글 쓰던 공간입니다. 연못 가운데 정자를 가운데 놓고 주변에 나무들이 둥글게 둘러서 있는데 안개가 살짝 끼는 아침, 저녁 무렵에는 연못 위로 안개가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그림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 나요. 산책로 따라 천천히 돌면서 한옥기와 연못, 먼산, 소나무 이 네 가지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좋습니다. 울림산방과 차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국림남도국악원 내셔널 센터 포 코리언 NAMDO 퍼포밍 아치 있어요. 여기는 남도소리, 판소리, 농악 같은 전통 음악과 춤을 연구하고 공연하는 곳인데 토요일 저녁에는 아이러브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남도소리의 매력을 보여주는 상설 공연도 진행합니다. 입장료가 저렴하거나 일부 프로그램은 무료인 경우도 있어서 국악에 관심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공연 시간 한번 체크해보시고 여행 날짜 맞춰 가시면 정말 좋아요. 낮에는 바다와 정원, 저녁에는 국악 공연.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구조죠. 1차 신비의 바닷길 앤드 진도계 테마파크. 둘째 날에는 드디어 신비의 바닷길과 진도계 테마파크를 엮어서 진도 시그니처 코스로 가보는 거예요. 바닷길은 아까 말씀드렸듯 축제 기간에 맞춰가면 제일 화려하고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조소 시간만 잘 맞추면 조용하게 바닷길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바닷길 근처에는 진도 도구심파크, 진도계 테마파크가 있어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진도계를 직접 보고 산책하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어요. 특히 손주들과 같이 가신다면 바닷길 진도계 체험이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진도에서 뭘 먹어야 하냐고요? 현지 음식 앤드 맛집 추천.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밥이죠. 진도는 울금, 돌미역, 흑미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어디서 먹으면 좋을지 몇 군데만 콕 집어볼게요. 바닷길 주변 해산물 앤드 카페. 진도 이어라 영동의 찝시앤블루 카페. 신비의 바닷길 근처에 있는 곳들로 회, 물회, 해산물 요리부터 바다 보이는 카페까지 골고루 있어요. 특히 바닷길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카페 테라스에서 밀물 썰물 시간 기다리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좋습니다. 진도 평토 음식점 울금 삼겹살, 표고 한우전골, 낙지볶음. 진도군에서는 최근 지역 농수 특산물로 요리하는 향토 음식점 13곳을 선정해서 진도다운 밥상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해두기 좋은 메뉴는 제주 총갈비 울금 삼겹살. 진도 특산물인 울금을 삼겹살에 입힌 메뉴. 상큼하면서도 고소하고 울금이 기름기를 잡아줘서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울림뜨락 표고 한우 전골 표고 들깨 칼국수. 울림산방 근처라 정원 구경하고 바로 식사하시기 좋아요. 이 일대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향이 진해서 국물 맛이 아주 깊습니다. 한끈이 낙지볶음. 초평항 근처에 있는 낙지 전문점으로 바다에서 금방 건져 올린 낙지를 써서 매콤하면서도 쫀득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어요. 아리랑 밥상. 생선구이, 울금수육, 전복장, 꽃게무침 등 진도 해산물을 한 상에 모아놓은 느낌의 밥상이라 진도 왔다 실감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진도 전체 맛집 순위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신호등회관, 서우담, 꽃피는 전복식당 같은 곳들이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오니까 검색해서 동선에 맞추어 한 군데 정도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50대 이상 시청자를 위한 진도 여행 팁. 이제 실제 여행을 준비하시는 5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실속팁 몇 가지 정리해드릴게요. 날짜 잡기 축제 벚꽃 시즌 겹치면 금상첨화. 34월 초 바닷길 축제 기간에 맞추면 행사, 공연, 시장 분위기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어요. 다만 사람 많고 차 막히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장화우비 챙기기. 바닷길 내려가면 발목까지 물이 차는 구간도 있고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현장에서 파는 알록달록 고무장화 하나 장만하셔도 여행 추억이 돼요. 무릎 허리 부담 줄이기.
바닷길을 끝까지 왕복하면 대략 5km 가까이 걷는 셈이니 무릎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중간까지만 갔다가 여유 있게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드라이브 동선 먼저 짜두기. 진도대교, 세방낙조, 울림산방, 신비의 바닷길. 이렇게 원을 그리듯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짜면 하루에 많은 곳을 무리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나름의 매력. 바다가 갈라는 타이밍만 맞으면 흐린 날에도 바닷길은 열립니다. 대신 사진이 조금 덜 선명할 수 있으니 이럴 땐 근접 샷 쪽에 해산물, 사람 표정 위주로 찍으시면 좋아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사진으로 보면 신기하네 정도지만 막상 그 바닷길 한가운데서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가 열릴 때 마음도 같이 열리더라.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구나. 이 길이 잠시 후엔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평소에 쌓였던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조금은 작아지는 느낌이 나요. 게다가 진도는 섬과 섬이 이어진 다도의 풍경, 옛 화가가 살던 정원, 남도 국악의 본고장, 그리고 진도계까지 보고 들을 거리 먹을 거리 느낄 거리가 고루 갖춰진 보배 섬입니다. 혹시 올봄이나 가을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싶다. 이번엔 좀 특별한 데 가고 싶다 하신다면 진도군 전역을 도는 1박 2일 한번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실제로 떠나보셨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진도 다녀오신 분들 또는 가보고 싶은 분들 댓글에 가고 싶다, 다녀왔다 한 줄씩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천하는 숨은 명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다녀와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